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빨간불을 켜며 마감이 됐습니다. 아우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파란불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있는 이런 이슈들부터 종목들까지 세세하게 분석해 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을 장식해 주시는 분이시죠. 논리왕 이정수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벌써 오늘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데 뭐 네. 차차 종목 이야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특히 기관이 많이 사들여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어제 조금 흔들리는 흐름이 잠깐 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좀 흔들림이 좀 나왔었죠. 근데 아침에서 흔들렸다가 갑자기 꼬랑지 달면서 이제 시장에 바닥을 치는 모습들을 아마 제가 아침 방송을 했을 때 도중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장이 21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잘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코스닥에서 1,800억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흔들려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아침에 제가 방송했을 때에서는 21선까지 밀리고 있었는데 2,700 이탈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혹은 오늘 장중에 바닥을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장중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내일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지금 얘기가 조금 안 맞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수급과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들 특히 LG전자부터 해서 오늘 IT 대형주들 아주 초폭등한 거 보면서 이거는 저는 바닥을 쳤다고 봐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은 이틀의 잠깐의 흔들림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거고 오늘 21선 찍고 장이 강할 때는 원래 이렇게 바닥을 쳐요. 장이 약할 때에서는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깊게도 들어오고 시간 조정을 좀 길게도 가져가고 그러지만 장이 강세일 때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을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주식한 지 한 10년 안 됐으면 이런 흐름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는구나를 모를 텐데 2007년도, 2006년도 혹은 2002년도, 2000년도 이때에서는 장이 강할 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장이 강할 때에서는 이거를 잠깐 그냥 콕 찍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조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중 조정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선을 지금 찍고 코스피보다는 조금의 조정의 모습은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오늘 제약주들이 아주 그냥 하고 흔들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안 봐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오늘 LG전자가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저점을 지지를 하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흔들리게 되더라도 IT 부품주는 계속 좀 공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린다 그러면 IT 관련주들은 2021년을 앞두고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IT죠.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걸 합쳐서 우리가 전차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차의 질주가 내년에서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임이 좋을 거면 저는 일단은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의 자동차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죠. 엔진이 돌아가고 기계였지만 그거는 2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의 자동차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IT가 자동차고 자동차가 IT. 그래서 전차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IT 자동차와 그다음에 그냥 IT. 그래서 이 모든 IT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주 뭐 등등 하는 그런 IT주들이 내년에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시장을 그렇게 봤습니다. 네, 어제 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고도 이제 많이 올라온 시장을 보면서 조정이 짧게 끝나고 이제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이게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고 이제 연휴도 끼어 있는 상황 에서도 주말에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강연회, 언택트 강연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에 새 역사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주셨던데 네. 주말에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비대면으로 위원님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대충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주고 이제 폐장일을 이제 다음 주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끝과 시작이 가장 중요할 텐데 끝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섹터와 종목을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려서 내년장을 보고 해야 될 건가. 사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리겠지만 26일에 있을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IT를 해야 된다고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미 제약주에 대해서 오늘 제약주 많이 흔들렸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실어 나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빠지면 제약주는 또 움직이긴 할 거예요. 내년에서. 그러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제약주들은 제가 9월달, 10월달에서 바닥에서 사야 된다 얘기했던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간 애들이 200%간 애들도 꽤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뭐 셀트리온 애들부터 해서 녹십자 애들 뭐 등등 해갖고 뭐 제약주들 뭐 부강약품도 있고 영진약품도 있고 11월 달서부터 많이 갔어요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빠지는 게 왜 빠지지? 왜 빠지면 왜 빠져? 많이 올라가 원래 빠지는 거죠. 근데 12월 그러니까 최근 15일서부터 본격적으로 IT 부품주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박앤세일이니까 좀 싸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IT 부품주들을 그러면은 왜 사야 되는지 그런 증거 자료들과 뭐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왜 내년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IT 부품주가 가겠구나. 그럼 IT 부품주를 사야지라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언택트 강연회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작도 좋지만 끝을 잘 마무리해야 2021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팁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들어봤으면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아왔습니다. 애플, 전기차에 발목 잡힌 테슬라, S&P 대비 전 참패를 했다 내용인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오늘 국내 이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반도체, 내년엔 더욱더 호황기가 될 것이다.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2020년을 돌아봤을 때 빼먹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 이슈잖아요. 네, 뭐 그렇죠. 배터리데이 가까이에서는 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요. 테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올라갔던 테슬라가 뭐 배터리데이 기점으로 해서 국내 전기차 관련한 종목에도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 이 테슬라가 S&P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참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6% 급락을 하면서 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애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자, 일단 테슬라가 이제 빠졌죠. S&P 500에 이제 편입된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움직이지만 항상 근데 주식은 거의 10번 중에 8, 9번은 기대감을 막 불어주면 나오면 되면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동안 이게 숨겨놨다가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이게 급등을 하지만 이미 누구든지 다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 있으면 이미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정말 순수한 투자자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이제 순수한 투자자들이죠. 정말 순수하게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정말 순수한 정말 착한 그런 투자자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은 급등하는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제 그런 그 전략이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에서 이슈가 나오면 거의 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애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애플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 편입은 편입이고요. 애플이 차 만드는 거는 차 만드는 건데 그냥 떨어질 때쯤 되니까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핑계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애플카가 뭐 나온 게 없어요. 뭐 지금 당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직 출시도 안 된 애플카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마치 까마귀 날면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연하게 이렇게 맞아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뭐 애플이 뭐 차가 나와봐야 뭐 그럴 텐데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애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예상을 하잖아요. 여태까지 디자인에 대해서 혁신과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애플 큰 기업이니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쁘게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모두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쁘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디자인 혁신에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서 그래서 테슬라가 약간 뭐 밀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애플이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글 이슈도 있다면 위원님께서 저번 주 이 자리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랑 LG전자 이 두 개가 있다면 뭘 살 것이냐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가 LG전자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LG전자가 오늘 또 상한가에 갔어요. 이렇게 애플이나 테슬라 이슈로 통해서 또 삼성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아, 그랬나요? 제 생각에는 오늘 LG전자가 상한가 간 걸 보니까 LG전자였던 것 그래요.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어쨌든 테슬라와 애플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늘 그래서 강세를 띠기도 했고요. 그렇죠.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LG전자는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특징주라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좀 차례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주부터 자율주행 그리고 나중에 완성차까지 어디에 좀 눈을 돌려야 될지 이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테마주는 이미 벌써 올해, 작년 자율주행 얘기가 이미 나오면서 201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5G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는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뭐 제주도에 보급하겠다, 어디다 보급하겠다 하면서 막 기업들도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정말로 코앞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눈앞에 이제 나올 것처럼 이제 많은 기술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언급되는 그 섹터는 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 5G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이 모든 기기들을 이 뭐 자동차가 됐든 이거를 연결을 하는 핸드폰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이 모든 체계들을 빨리 오류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하려면 5G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겠지만 일단 자동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다큐라든지 TV라든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하는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어쨌든 자율주행차 앞으로 뭐 시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이고 주식 쪽에서는 그쪽보다는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주일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애플카 이번에 전기차 나온다라 그러죠.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생뚱맞기보다는 어디도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전에서는 이전에서는 자동차가 기계였기 때문에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들어가고 뭐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뭐 독일이라든지 독일 3사, 아우디라든지 그런 폭스바겐, 그다음에 뭐 그런 많은 그런 회사들이 영위를 했다면 이제는 전기차니까 이게 구동이 생각보다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에 대한 부분이 뭐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동 방법이 좀 더 간단해지다 보니까 IT 회사, 그래서 과거에 이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청소기 회사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느낌을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도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근데 애플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는 안 할 것 같긴 하고 나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서도 LG전자가 하지 않을까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슬슬 시동을 걸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2017년도 했었던 얘기예요. IT 회사들이 왜냐면 자동차가 이제 기계가 아니고 IT가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기 때문에 IT 회사들이 자동차를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2017년도에 얘기했던 얘기였는데요. 지금 이제 슬슬 LG전자 그런 얘기 꺼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LG전자 그다음에 뭐 이제 IT 회사들이 이제 이쪽 바닥을 뛰어들게 되면 뭐 전 세계 이제 IT 회사들도 다 뛰어들겠죠. 뭐 말 그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청소기 회사가 돈 좀 벌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경쟁이 막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에서 대기업들이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밑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파이를 많이 먹을 수가 있을 거고, 특히 2차 전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저는 자동차 부품주도 좋지만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어차피 2차 전지도 자동차 부품주의 하나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쪽 섹터의 IT들은 내년에서도 당분간은 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도 2차 전지로 꼽히는 종목들 오늘 흐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자체가 LG전자의 날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LG전자는 상한가에 잘 안착이 됐지만 네. LG가 붙은 다른 종목들은 좀 시세가 분출이 됐다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LG전자가 잘 갈 수 있을지 이제는 거기에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오늘 올라갔다 밀린 종목들은 저는 다시 간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삼성전자랑 LG전자랑 뭘 살 거냐 물어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도지원 앵커님한테 넘겼더니 네. 어떻게 잘 찍었어요, LG전자라고. 아니에요. 분석한 거예요. 잘 찍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요. 왜냐면 그냥 귀에 삼성전자 많이 들리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 저는 LG전자입니다. 많이 올라간 삼성전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15만 전자 저는 간다고 봐요. 근데 그 올라가는 폭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그룹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못해도 많이 가요. 하여튼간 50%에서 많이 가는 애들, 그러니까 어떤 그룹주에 모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가는 애들도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0%, 200% 나오는 그 LG그룹주의 종목에, 그러니까 뭐 뻔하죠. 뭐 LG, LG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여기 내에서 100%에서 200% 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못 가는 애들도 30에서 50%는 간다고 보는데 벌써 뭐 하나는 뭐 지금 상한가를 갔으니까 벌써 30% 갔죠. 갈 겁니다. 많이 갈 거예요. 내년에서 LG그룹주도 많이 갈 건데 그런 이제 자세한 얘기도 저는 이제 강연을 통해서 왜 IT를 해야 되는지라는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수요일 날 베스트 트레이닝맨에서 바로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쪽이 전망이 좋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미니 LED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내년에서는 실적들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아마 좋은 부분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LG그룹주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만들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는 거의 이제 백색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TV, OLED 이런 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 쪽에서 두각을 내년에 좀 나타내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뭐 애플이 됐든 뭐 LG전자가 됐든 내년에서는 IT의 그 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LG의 날이었는데 관련된 종목을 공략하셨던 분들은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좀 챙겨봐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크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런 가닥을 좀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이야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LG 이노텍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앞으로 더 볼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종목들도 여기에 들어가던데 자율주행 사실 저는 지금 면허가 없어서 자율주행이 얼른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근데 바로 될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열심히 면허를 좀 따야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애플카 나오면 네. 당연히 사고 싶죠. 그렇죠.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는 사고 싶지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그렇죠. 돈이 없죠. 비싸단 말이에요. 애플인데. 애플 정책 자체가 싸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쁘게 만들어 놓고 무지하게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라 이거죠. 그래서 돈 있으면 살 거고 말라면 말아라 해서 애플가 딱 지나가면 야, 저 사람 저거 한 10억짜리 샀네 뭐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좀 비싸게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애플이 어떤 가격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율주행, 네. 그 얘기했다가 무슨 얘기가 왔죠? 자율주행 관련돼서 볼만한 자율주행돼서 종목들. 볼만한 종목. 네. 그렇죠. 자율주행도 막상 당장 나오면 좀 비쌀 거예요. 조금 이게 보급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서 일단 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에서 이제 만도가 있겠죠. 오늘 만도가 잘 갔어요. 네. 잘 갔고. 10% 이상 네. 그렇죠. 올랐네요. 잘 갔고,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도 엮이고 뭐 여러 가지 섞이는데 오늘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급등한 테마는 인포뱅크가 있겠죠. 네. 인포뱅크가 자율주행으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잘 갔죠. 쭉 그냥 갔어요. 그냥 쭉 참 잘 갔는데 이건 뭐 이제 살 수는 없고 차트는 굉장히 세고 좋아 보이네요. 자, 그다음에 파인 디지털 이것도 파인 디지털도 자율주행으로 지금 엮여갖고 테마가 엮여갖고 지금 파인 디지털도 무지하게 잘 갔다가 오늘 좀 밀렸는데 이건 좀 내일 이후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엮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종가가 10%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자율주행 섹터를 결국은 저는 이제 반도체, 빈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그 메모리 반도체 이 시장이 자율주행 때문에서라도 저는 크게 늘어날 거랍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어차피 강연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자율주행이 되려면 결국은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서버가 중요하고 그 서버에 그 연동되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도 지워지는 거를 휘발성 메모리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다 나가도 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거 그런 비휘발성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라 그러는데 낸드 플래시가 그동안에는 좀 속도가 좀 느렸는데 이게 점점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낸드 플래시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번에 DDR4에서 DDR5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짝보다 30%만 빨라져도 빨라진다라 그러는데 DDR4에 비해서 DDR5가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마 도지원 앵커님도 모르실걸요? 네. 그렇죠? 모르죠. 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네. 180% 정도, 그러니까 1.8배, 180%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속도가 빨리 데이터를 많이 해야 되는데 DDR4에서 DDR5로 지금 바뀌는 시대인데 속도가 적당히 비슷하면은 그냥 교체를 안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DDR5가 하이닉스에서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도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DDR5가 전 세계에 깔리겠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서버에 들어가 있었던 DDR4 같은 경우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에 맞춰가지고 자율주행에 맞물려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 시장이 가면서 자율주행 섹터도 가고 그걸로 인해서 반도체도 가고 또 반도체가 가면 또 자율주행도 가고 아마 그렇게 가면서 갈 것 같아서 내년에서는 계속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차트들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밀려가지고 좀 불안하시겠지만 그래서 해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서 IT가 가면
그래도 더 갈 거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섹터들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종목들이 가야 또 관련된 자율주행이든 5G든 덩달아서 갈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반도체 호황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1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지수가 잘 가니까 보란 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고 5G에 대해서도 올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해주시는데 본격적으로 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원님? 자, 반도체 얘기를 해야죠. 조금에도 조금 사사삭 얘기했었는데 네. 자, 일단은 반도체 우리가 황금 사이클이 언제 왔었냐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사에 뭐가 나왔었냐면 반도체 꺾인다. 왜 꺾이냐? 그러니까 그때 살짝 안 좋았거든요. 2017년도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잠깐 올라갈 때 3분기, 4분기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막 기자들이 막 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 썼다, 그러니까 다 샀다 이거죠. 더 이상 컴퓨터를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반도체는 줄어든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을 때서 다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왜 안 믿겠습니까? 자, 도전 앵커님. 지금 컴퓨터들을 다 안 쓰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컴퓨터 다 집집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요. 네. 사용이 안 해서. 그게 맞다고 봐요? 아,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맞냐 아니냐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어떻게 잘 찍으신가? 네, 네. 저는 감이 좋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네. 근데 잘 답을 네. 주시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때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그때 뭐를 잊었냐면 서버. 그때 서버 쪽에서 무지하게 서버를 증대를 하면서 메모리가 무지하게 쓰인 겁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컴퓨터를 대부분 사람들이 보급이 다 끝났고 핸드폰도 거의 보급이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향세를 걸 거다. 그래서 반도체 찍어봤자 물량만 많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2017년도, 2018년도 황금 사이클이 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때 당시 그 기사 보면서 처음에서는 그런가 했는데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절대 빠질 것 같은 차트가 아니고 수급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간다. 그때 저는 황금 사이클을 제가 노래를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그때 타 방송이 있었을 텐데 황금 사이클로 올 거라 그랬는데 진짜로 황금 사이클로 왔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서버 디램 때문에 무지하게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나왔는데 왜 근데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버 디램 이 부분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대기업들이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했다 서비스를 해야 되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대용량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많이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 디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근데 서버 디램 같은 경우가 교체 수기가 약 2, 3년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원래 2, 3년이면은 대충 3년 정도 주기가 3, 4년 주기가 3, 4년인데 3년주를 따지게 되면 올해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컴퓨터 고장 나거나 이게 제 성능을 내지를 못해요. 제 성능을 내게 하려면 그거를 싹 갈아줘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의 물량들을 해주질 못했죠. 그리고 내년에도 시설 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얹혀가지고 내년에서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구글과 애플과 그다음에 바이두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올해 시설 투자를 못했던, 그러니까 반도체를 교체를 못했던 부분들을 내년에 다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디램을 막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디램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용산 단나와 사이트에 가면요. 제가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계속 찌려봤거든요. 네. 제가 28,000원까지 봤었어요. 지난달 11월 달에. 28,000원까지 와 싸다. 해갖고 이제 살까 말까 했는데 안 사고 한 12월 초까지 기다렸죠. 가격이 막 오르더니 3만 원대가 막 넘어가더니 34,000원 되더니 지금은 41,000원에서 42,000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만 원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만 원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2만 6천 원짜리 램이 2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일주일마다 계속 폭등을 합니다. 그럼 왜 폭등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이 지금 램을 무지하게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지금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자율주행차라든지 이 많은 이 앞으로 그 내년에서 벌어질 그 모든 IT 그 산업들이 D램과 낸드 플래시가 필요하고, 물론 비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낸드 플래시와 그 메모리 D램도 많이 지금 내년에도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내년에 슈퍼사이클이 뭡니까?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할 때에서 그동안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성장이 둔화됐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CPU, GPU, NPU를 얘기하는 건데, CPU, GPU, NPU가 내년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쪽은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많이 성장을 할 건데,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성장 안 하냐? 이쪽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성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번에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본을 인수를 했죠. 돈을 벌기 위한 공장을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장을 지금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내년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과거에서 그런 적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면서 핸드폰이 안 좋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서 실적이 최고로 올라갈 때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아도 핸드폰이 좋아서 실적이 되게 좋을 때가 있고, 그리고 가끔 가서는 메모리 반도체도 좋고 핸드폰도 좋아서 둘 다 좋아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핸드폰,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이제는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돼가고 또 어마어마한 또 삼성전자에 또 업적을 좀 내지 않을까, 내년에서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서는 뭐 그 IT 섹터에 대해서 안 보면 여러분들만 손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이런 수출이 되는 부분들도 지금 역대 사상 지금 최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량도 지금 역대 사상 최대 수출량을 예상하고 있고, 장비가 수출량이 예상되고 있고, 마찬가지 장비 수출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찍어내겠죠. 이걸 왜 많이 찍어내겠습니까?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많이 찍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찍히고 많이 나가고 이쪽이 호황이 돼야, 그래야 장비주들도 무지하게 좋아질 거고, 당연히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조립하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서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있는 뭐 OLED 장비라든지 OLED 시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저는 무조건 IT의 폭등장이 올 거다. 그냥 장이 아니고 IT의 폭등장이 올 거다. 저는 감히 그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꼭 봐야 될 섹터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저에게 삼성전자와 LG전자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LG전자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또 이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LG전자, 이렇게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택 2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직도 LG전자에 힘을 실어주시는 편이세요, 위원님? 그렇죠.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 살 거냐, LG전자 살 거냐 그러면 당연히 LG전자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올라갈 폭이 좀 더뎌요. 올라갈 폭이 더디고, LG전자는 그동안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만 보더라도, 잠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얘는 그냥 1등주예요.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좋은 건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15만 전자, 제가 그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었던 비메모리, 메모리, 핸드폰, 이게 모든 게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다 2차 전지도 좋아질 거고, 삼성전자는 건드리는 모든 사업이 내년에서는 IT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정유 기업입니까? 그렇다고 뭐 건설 기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건설도 갖고 있고 하지만 IT 기업으로 이게 굴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서 간 폭이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게 되면 아직 더 가야 돼요. 이게 아니고 벌써 얘는 신고가를
벌써 넘어갔었어야 돼. 벌써 여길 넘어갔었어야 되고 한 20만 원쯤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못 간 종목이거든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이쪽으로 가야 될 종목인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뭐 내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이제 이쪽 확대되는 좋은 이슈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천천히 얘는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고 LG전자는 아무래도 일단 지수 오늘 이제 그 받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LG전자가 대장으로 있고 그 밑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뭐 등등 이쪽 다 좋아 보입니다. 저는 LG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이 LG전자의 날이었던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와 함께 LG전자가 전기차 부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LG전자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LG그룹주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안 팔고 있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위원님이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좀 종목별로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자, LG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상한가 같죠?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한 20만 원까지 그냥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전기차 얘네들이 진출한다라고 저는 2017년도에 미리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 전장 부품 사업을 했기 때문에 LG전자도 전장 부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완성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얘네들도 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청소기 업체도 한다고 말을 한 거 보고 이 정도면은 뭐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안 하는 거고요. 걔네들도 근데 나중에서는 완성차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완성차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IT인데 여기에 팔아먹을 게 많습니다. 다 붙이면 다 여기 디스플레이 팔죠, 자율주행 팔죠, 센서 팔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고 반도체 팔죠, 다 팔죠. 그래서 근데 굳이 안 하는 이유도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거를 하게 되면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를 조금 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자동차는 안 하고 안에 있는 부품만 열심히 팔아대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LG전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완성차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근데 아직은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한 합작법인이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어쨌든 미래를 볼 때에서는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지주사인 LG그룹주 밀렸지만 LG전자가 가면 당연히 가겠죠. 이것도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0만 원대 회복하는 흐름은 내년에. 당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급등 나왔기 때문에 내일 급등 나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형주들은요. 한번 급등 나오면요. 원래 옆으로 기는 게 일이에요. 한 달, 두 달 옆으로 깁니다. 그리고 석 달, 넉 달 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10만 원 내년 3월 달, 4월 달에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LG노텍도 마찬가지. 아까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또 올라간다? 그렇게 대형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대형주들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LG노텍도 오늘 급등 나왔죠? 얘 옆으로 횡보할 거예요. 한 두 달, 석 달 횡보하다가 결국은 또 갈 겁니다. 물론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을 급하게 잡으면 여러분의 대형주를 갖고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흔들리면 팔고 싶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LG그룹주들은 아직은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LG그룹주에 대해서 올랐던 만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봐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냥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초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보셔야 된다고 계속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서 워낙에 종목 분석을 잘 해주시니까 요즘은 또 어떤 종목 공략하고 계시나 하고 저도 이제 아침 방송에 열심히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후성이죠 뭐. 네, 후성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짝꿍이었을 네. 때 후성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후성 관련해서 또 다른 반도체 종목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위원님. 자,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좀 뒤에다 얘기할게요.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하이닉스. 자,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를 했죠.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판 거예요. 왜냐면은 CPU 경쟁에 그쪽으로
지금 사활을 걸어서 AMD의 경쟁, 그리고 앞으로 퀄컴과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경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로 집중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잘 인수를 한 것 같고 내년에서는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라든지 이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건데 메모리 부분을 특히 비메모리 부분도 하긴 하지만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이닉스가 주가를 일단은 10만 원 안착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는 12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서는 반도체의 초호황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조금 욕심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만약에 10만 원 초반대로 조정받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 사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안 내려올걸요. 어쨌든 내려오면 하이닉스 잘 보셔야 되고 지금에서 쫓아가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하이닉스가 가면서 나머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 있죠.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일 건데 뭐 물론 시스템 반도체 동부하이텍도 있죠. 동부하이텍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점을 또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2019년도 1월 달에 바닥에 했을 때 여기서 공략주로 줬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만 원대 줬던 종목인데 지금 벌써 3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또 갑니다.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또 가니까 또 갈 수 있으니까 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가요. 왜냐하면 내년에서는 IT에 어마어마한 장이 올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애들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에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과거에서 있었어요. 옛날에 2000년 초반 때라든지 그럴 때에서 뭐 옛날 무슨 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때서 IT 샀으면 뭐 이만큼 수익 났다 뭐 그런 장이 올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장이 올 거예요. IT 섹터에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지금 신규주로 매수해서는 큰 수익은 안 납니다만 이런 것만 보다 IT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가 참 움직이기가 참 좋은 게 이 불화수소라든지 아니면 특수가스라든지 반도체 특수가스 뭐 무슨 F 뭐 6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를 자르고 닦고 녹이고 붙이고 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 SK머티리얼즈가 그런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 쪽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얘만 움직이지 않고 후성도 제가 볼 때는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주로 후성도 내년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밝은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후성은 뭐가 있냐면 2차 전지 전해질 있죠. 아까 전에 2차 전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했죠. 뭐 애플카 뭐 여기저기 뭐 청소기 업체도 한다고 그러고 뭐 중국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전기차 업체 많이 만들어 놓겠죠. 그럼 걔네들도 뭘 해야 돼요? 2차 전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2차 전지 특수가스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럼 후성의 매출은 더 늘어날 거고 또 거기다가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했죠. 탄소 배출권 그린 뉴딜도 바이든 대통령도 하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좋은 그린 뉴딜부터 해가지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후성은 제가 볼 때는 잘 봐야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후성에 대해서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또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후성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활짝 열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마켓 트렌드 종목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정말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뭐 거래일이 많지 않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정말 2020년 빠이빠이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남은 2020년 잘 마무리 짓고 2021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요즘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외출도 못하고 그렇다고 호가창 바라보고 있자니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가는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달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아마 긴가민가 하다가 안 샀던 사람들은 제약주들이 11월 달 기준으로 10여 오늘 폭락 나왔죠. 근데 어제 전까지 해도 제약주들이 심심하면 50%에서 100%가 자주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화이자 얘기 나오면서 화이자 관련주 아주 초급등 나왔죠. 모더나 급등 나오죠. 아스트라제네카 급등 나오죠. 그리고 그냥 코로나 치료제 엮이는 것을 싹 다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달에서 거의 한 달 보름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것도 제약주 이제 조심해야 된다. 지금 늦었다. 신규 매수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화요일 날, 아니 월요일서부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월, 화, 수 타이밍에서 제약 놓쳤다. 이거는 신규 매수 이제 끝났다. IT 부품주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려도 확실하게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확신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저 종목을 사야 되지? 차라리 차트를 확실하게 알든가 아니면 경험적으로 차트도 모르고 기업도 몰라도 경험적으로 주식을 한 15년, 20년을 하면요. 그럼 경험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간다 안 간다가 이게 역사기 때문에 주식은 역사기 때문에 차라리 경험이 많든가 아니면 기업 분석을 정말로 잘하든가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든가 기업 구조라든지 지금 매출 구조라든지 뭐 수급 구조라든지 뭐 등등등등 해갖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확신이 생기겠죠.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 기업의 내용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에서 이 종목이 정말 맞다 싶으면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클이 있을 거고 뭐 산업 사이클이 됐든 그다음에 뭐 주가가 움직이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이 올라간다라는 게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때에서는 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시격언에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라라는 증시격언이 있는데요. 확신이 있을 때에서는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간을 보지 않고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를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 타짜 영화에도 보면은 야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에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신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한 것도 어떨 때는 중요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걸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내년에서는 IT 부품주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확실한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뭐를? 강연회를 보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해서 서버 디램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황금 사이클이 될 때가 됐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했을 때에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뉴스도 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참고도 하고 그다음에 26일 날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에서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게 IT 반도체가 확실하게 내년에 될 것 같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가격에 구애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안 내려온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얘기도 자주 해드리는데 웬만해서는 내려오지 않아요. 어저께 흔들릴 때라 오늘 아침 흔들릴 때가 박앤셀의 마지막이라 봅니다. IT 부품주들 쉽게 안 흔들릴 거예요. 아직은 근데 튀지는 않을 겁니다. 튀면 놓치는 거예요 벌써. 튀면은 제약바이오도 바닥에서 50% 100% 튀니까 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를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주라 뭐 비슷하게 이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바닥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바닥을 삽니까? 신입니까? 바닥에서 못 삽니다. 근데 바닥에 살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바닥에 샀다라고 치게 되면 어디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머리 꼭대기 말고 한 어깨 정도에서 그래서 어깨 정도에서 팔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식에서 천정에 팔고 바닥에서 살 생각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머리와 꼬리는 누구한테 줘라?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양이에게 주라. 그래서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주라라는 이제 증시격언인데 아까 그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그러니까 꼭 완벽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을 여러분 챙겼다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챙겨가는 그게 다 어려우면 100%가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챙기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직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위원님께서 무료 강연회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포트의 새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비대면 강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노란톡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장중에도 소통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